예, 안녕하세요. 꼴통연구소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네요.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걸 지금 내가 뭐라고 하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1인 방송국 시대지만 자신의 얼굴을 보여서 방송을 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이 방송 카테고리에서는 제 방송 제목에 전법 강의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보니까 전법 강의는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웬 도사분처럼 보이시는 분이 강의를 한다고 계속 보이는데 저게 뭔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실 아직 거의 안 보실 듯 하지만 일단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바닥? 바닥 친다 할 때 그 바닥 말인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바닥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닥 칠 때도 있고 또 뭐 노력해서 이겨가는 것이지 흔히 그런 바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바닥을 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말합니다. 이 밑바닥도 층이 있어서 바닥에서도 한층 더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한층 또 뚫고 들어가는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듯 하고요. 문제는 정말 밑바닥에서 한층만 더 뚫고 들어가도 이제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쓰리 콤보라는 말을 저는 하는데, 콤보? 쓰리 콤보로 맞으면 말 그대로 아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자연계에서도 쓰여온 숫자죠. 야구에서도 삼진 아웃이고, 강의에서도 자연은 한 번은 쉽게 봐주고, 두 번은 이제 어렵고, 세 번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실 인간이란 표현이 좀 더 가깝긴 한데, 인간, 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의 중간? 어떻게 보면 뭐 신이라는 말들도 하죠. 그러니까 동물의 근성에 더 많이 지배당할수록 또 포식자가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더 많이 먹어치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비율이 더 낮아질수록 끊임없이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3대 7의 법칙이라고 하죠. 동물의 근성이 70%를 넘어서면 철저하게 동물의 근성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역행할수록 이제 내 삶의 잘못, 가오를 계속 쌓아가게 되고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이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몰랐기에 동물처럼 살아온 가오는 이제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갑자기 전처럼 일들이 잘 안 됩니다. 꼭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든 육신의 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마음의 아픔이든 똑같습니다. 전보다 몇 배를 열심히 해도 그 전에 10분의 1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은 아주 미약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면 한 달 걸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를 탄다면 1시간도 안 걸리고요. 누군가는 자동차를, 누군가는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을 합니다. 내가 빨리 도착하니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티켓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당연히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비행기는 티켓이 없으면 못하죠. 전에는 티켓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지? 그래서 계속 티켓 찾느라고 우왕좌왕합니다. 좀 판단이 빠르면 급하니 뭐 뛰어서라도 뭐 가려고 하겠지만 이미 뛰어가나 걸어가나 한 달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안 됩니다.
기나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자갈길, 돌길 걸어서 가려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렇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큰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돈은 잘 버는데 가정이 파탄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죠. 그래도 원컴보는 인간은 버팁니다. 인간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콤보가 들어오면 이제 무너집니다. 전과 달리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몸이 육신이라도 버텨왔는데 이제 건강에 문제까지 생긴다면 정말 어렵겠죠. 바닥에서 바닥을 뚫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닥은 말 그대로 바닥을 말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내가 숨이 턱턱 막힌다면 좀 힘들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렇다면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투콤보 상황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큰 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든 조직이든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져야 건져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3콤보는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선을 넘어버렸을까? 웬만큼 고집불통이 아니고서는 이 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극한까지 가버렸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법 강의에서는 희생자 역할을 한다고도 말합니다. 사회의 희생자 역할을 하기에 사회의 밑거름 역할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이에 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삶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삶을 매질, 채찍질이 들어왔다면 그만큼의 가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걸 찾고 나 자신을 공부해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이제 굶주린 늑대들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옵니다. 해가 진 깊은 산속에서 굶주린 늑대들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문제는 이 늑대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해가 진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렵고 무시당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닌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갑자기 점점 심각해지죠?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 한참 뚫고 들어간 바닥을 말한다고 봐야겠네요. 정말 바닥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숨쉬만 한 겁니다. 진짜 바닥은 숨이 턱턱 막혀 잠시만 정신을 놓치면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고 떨어져서 뼈라도 부러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바르게 가는 방법을 공부하지 못하면 이제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